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의 김일중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 수익에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역시 내가 주식 투자 귀재인가? 주식 투자가 나의 길인가?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어깨를 으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식 전문가들은 말하죠.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는 순간 투자는 일순간에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겸손을 강조하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방심은 금물, 자만도 금물. 겸손하고 유연한 자세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주식시장의 생존 개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 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 병법 그 10번째 장을 열어봅니다. 코스피 바이오 대장주 삼바이오로직스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연이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물론이고요. 주당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 뭐 그야말로 정말 삼바 춤을 추는 삼바가 되는 건가요? 삼바이오로직스가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다시 황제주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매출이 약 1조 1,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4,300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3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1% 증가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지금 상승세,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96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황제주 자리 다시 되찾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7월 30일 장 초반 최고가 96만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발표 후 증권사들이 줄줄이 삼바이오로직스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바이오로직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장난 아닌데요, 최근에? 2024년 올 초부터 시작해서 상승세는 이미부터 좀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와. 그동안 좀 장기적으로 아래로 우하향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올해 초부터는 전고점 좀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거래량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저 그래프 보는데 막 가슴이 뛰네요. 그러네요. 저희 불나방들은 바이오 주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바이오로직스 주가 좀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아까부터 어쩐지 계속 뭐가 좀 바람이 펄렁펄렁 불나방 저 날개짓이 그렇게 그냥 아유. 자, 삼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정말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가능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차트를 길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00만 원이 넘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 황제주였었어요, 한때. 오. 사실 실적 기준으로 하면 지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라는 거는 실적을 반영했을 때 앞으로 이 주가 레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치료를 받는다던가 의약품을 산다던가 이런 비용이 있어서. 그래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향평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잘 안 팔리겠죠. 그죠? 네, 사실은 치료를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언제 많이 생겨나요? 가난할 때 많이 생겨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제평준화가 좀 많이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화 같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 대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러면 갑자기 없던 저의 날개까지 지금 약간 불나방의 날개가 지금 같이 뛰어들자고. 생길 것 같은데. 네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금리 인하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금리 인하의 전통적인 수혜주가 바로 또 이
바이오 업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7월 들어서만 각각 28% 그리고 19% 넘게 상승을 했죠. 특히 미국이 오는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50bp, 즉 0.5%포인트 내리는 빅컷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가 잇따른 집주 행보에 기준금리까지 이만큼 내린다면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해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바이오 기업들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제 드디어 바이오주 달려가나요? 그러게요. 금리 인하 거기다가 실적까지 이제 바이오주. 자, 모두 날개짓. 이번에는 저도 한번 날개짓을 한번 같이. 야, 펄럭이고 싶은데. 자, 그럼 발 한번 지금 좀 담가도 되나요? 불나방들 지금 출동해도 되나요? 분명히 바이오 산업은 무조건 우리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있어야 사람이에요. 저도 네.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오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대형주 투자보다는 조금 이런 그런 중소형주 투자를 그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템베거를 많이 노리잖아요. 아, 그럼요. 급등 뭐 폭등 이런 게 이제 제약 점상 바이오 이런 거. 제약 바이오의 특징인데 그쵸, 그쵸. 그것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처이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투자처이기도 해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종목의 구분을 좀 해야 된다. 아,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좀 대형주 위주로 옥석가리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시고 좀 중소형주 예를 들어서 임상 뭐 2상, 3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우직하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은 지금 담그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삼바다. 삼바? 뭐 삼바 말고도 많아요. 그래요? 많은데. 그래. 네. 쌍바는 좀 너무 무거워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또 무겁다라고 해서 안 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 계속 시그널이 오잖아요. 삼바라고. 아, 좀 더 탄력적으로. 그쵸?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저기 아까 말한 그거 찾아가던 거 아니에요? 뭐요? 쉽게 말을 안 해서 잡주줄 찾아다닌 거 아니야? 예? 잡주라뇨, 잡주라뇨. 우리 불나방들에게는 금과 같은 주식인데 잡주라뇨.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바이오 산업의 전망이 밝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중국 대리기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 모두가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턱밑까지 쫓아오는 이런 국가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경계하죠. 네, 그러면은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고 바이오 산업을 견제한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생물보안법이라는 거죠. 생물 보안법이요? 네,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한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이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된다라면은 계약을 할 때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완전 치명타겠네요, 이게. 치명타죠. 특히나 이 생물보안법이 실행될 경우에는 중국 바이오 기업은 오는 2032년 네. 1월 1일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거든요. 이야. 그냥 때리기가 아니라 정말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허. 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또 많이 다뤘던 얘기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때 그 IRA 하면서 뭐 전기차, 뭐 전력 이 관련 수혜주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떴었잖아요. 그럼 우리 바이오 기업들도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수혜를 어마어마하게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네, 물론 반사 이익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을 조금 추적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좀 수혜를 입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아까 계속 시그널이 왔잖아요. 삼바이오로직스. 예. 약간 자, 일단 삼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삼바이오로직스는 관련 시장, 우리가 CDMO 시장이라고 하는데 예. 그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4위예요. 글로벌 4위. 네, 글로벌 4위인데 지금 매출 2위가 우바이오로직스라는 중국 기업이고요. 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그 2위께 4위, 3, 4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고요. 그리고 미국 수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수주량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곳은 삼바이오로직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2032년까지 5공장이 완성되고 다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바이오로직스가
부동의 1위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경쟁자가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나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지만 저기에 약간 악재가 있을 때 그렇죠, 악재가 나한테는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프로그램 내가 하나 더 맡고. 그 선의의 경쟁에선 좀 어긋나는 거긴 한데 우선은 이제 분명한 거는 삼바는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러네요. 거고, 그리고 특히 삼바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에서 굉장히 많은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 미국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표 기업이라는 거겠죠. 예. 그리고 삼바 외에도 바이엑스 같은 중소기업들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시간 여기서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전략. 아시죠 이거? 근데 침을 너무 군침을 벌써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자, 침 닦으시고요. 네네네. 예.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서 높아지는 투자 심리와 더불어서 미국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 때문에 증권가에선 바이오주가 반도체에 이어서 주도주로 증시를 이끌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도 놓칠 수 없겠죠? 바이오주 제대로 공략하려면 우리만의 공부방, 우리만의 소통 공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카카오 채널 병법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시총이 지금 현재 16조 9,544억 원인데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힌트 한번 주시죠. 임상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거든요. 800%, 500% 가는 종목도 많잖아요. 샴페인 터트리고 막 그래요 우리는. 자, 지금부터는 홍준 소장, 서성민 대표 두 분의 바이오 산업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CDMO입니다. CDMO요? 예. CMO는 좀 들어봤어요. 네, CMO 들어보셨죠? 네네. 그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게 CDMO인데 네. 원래 위탁 생산이 CMO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D가 들어갔잖아요. D 뭐예요? 디벨롭먼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개발한다는 게 같이 들어갑니다. 개미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DMO는 위탁 개발 생산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 위탁 생산인 CMO를 넘어서 연구 개발 단계부터 임상 제조 등 모든 과정을 서비스하는 구조의 산업을 말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대표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바이오 벤처들과 CDMO 계약을 체결해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처음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화장품 시간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OEM이 있지만 ODM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로 따진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생산 시절 없이 이렇게 모두 맡기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엔비디아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 생산 시설이 없는 설계 능력만 갖춘 회사예요. 그래서 이 설계 능력을 TSMC한테 위탁을 해서 그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대 제약회사들은 내부 시설로 생산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공유해서 똑같은 품질의 위탁 생산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산 시설까지 갖출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임상을 위한 생산을 수없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위탁으로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5년 뒤면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CDMO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CDMO 산업의 전망 굉장히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항체 의약품에 대한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약값이지 않겠습니까? 네. 약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 모두를 고려했을 때 CDMO 산업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인구 고령화 우리 아까까지는 그 실버타운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방송 전에 그죠? 네, 방송 전에 저희가 막 실버타운 얘기 엄청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실버타운을 가기 위해서 이 CDMO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투자해서 실버타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어가지고 좋은 실버타운 가야죠. 쌈바춤을 추면서. 네. 예. 바이오 산업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 두 분의 전략가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바이오의 시밀러, 즉 유사한이라는 뜻이 결합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복제를 한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오리지널 의약품과 거의 동일한 효능을 지녔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약품을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하니까 전 떠오르는 게 이 항암제,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전 세계 블록버스터급으로 많이 팔리는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만약에 만료가 된다. 네. 그러면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완전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세계 최초의 항암 바이오 시밀러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는 수출 산업,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서 엄청난 효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바이오 시밀러 수출액이 약 2조 2,600억 원인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의약품 수출액의 약 77%를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숫자마저도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이외의 중소기업들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오 산업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란 약을 어느 정도 개발한 다음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해요. 네.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은 뭐 임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막 뜨거웠잖아요. 엄청 민감했죠. 뭐 주가가 아마 막 출렁이고 막 맞아요.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투자자들도 이 임상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다면은 임상 3상 정도 가야지 우리가 좀 그러면 확실할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제약바이오에서 임상 3상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상 3상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약품이 될 수는 없어요. 시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무려 3개에서 4개 정도의 절차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다 그러면 뭐 끝난 줄 알고 막 800%, 500% 가는 종목도 많잖아요. 샴페인 터트리고 막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다가 남은 절차에서 좀 잘 안 돼서 다시 주가가 좀 하락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임상 1상, 2상, 3상 이러한 단어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조금 더 확실한 그러니까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미 검증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임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굳이 신약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기업들을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기술 이전에 대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장점이 더 많습니까? 네, 당연히 장점이 많죠. 이 구조를 아시면 더 편한데요. 일단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먼저 받습니다. 그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임상 이상이 성공하면 얼마를 더 받는다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해요. 마일스톤. 네, 그러니까 성공할 때마다 성공 보수식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자금력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확보된 자금이 있잖아요. 네. 그 자금을 또 다른 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장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기술 이전으로 아주 핫한 기업, 저도 재미를 조금 봤는데 제가 냄새를 맡았어요. 많이 막히신 것 같은데. 비염이 지셨던 거 아니었어요? 나 비염이 있어. 네, 그러니까 냄새 잘 못 맡으시더라고요. 아니 수익이 아직 지금 목말랐어. 수익이 좀 더 팡 터져주면 코가 팡 터질 거예요. 그쵸? 이 기업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우리 홍 소장님도 아시죠? 이거 너무 지레짐작으로 한번 써봐요. 확인받게. 이거 자, 그냥 우리 아시죠? 이러면은 뭐 가족오락관처 우리 정신.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네. 뭐 좀 있습니까? 바로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고 있는 알토젠이라는 기업입니다. 맞아요? 맞아.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와. 이야. 작년 기준으로 이제 평균 단가가 한 4만 원 선, 그리고 예. 뭐 3만 원 선 이랬던 기업이 지금 최근까지 32만 8,500원. 3만에서 32만 원 간 거야. 와. 와 장난 아니죠. 진짜 이거는 사실 10배가 이상까지 갔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지금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거래량도 보시면은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인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기술 이전 등의 계약을 연이어 체결을 했거든요. 시가총액이 3월 대비해서 현재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총 1위인 기업이 18조 1,030억 원, 2차 전지 양극재인 기업인 에프로비엠이거든요. 거의 지금 시총 차이가 1조 1,486억 원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총이 지금 현재 16조 9,544억 원인데 거의 턱 밑까지 추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주원, 서성민 두 주식 전략가가 아낌없이 공개하는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 병법.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은 바이오 산업. 그중에서도 우리 개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 포인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가 남아있죠.
자, 개미들이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두 전략가의 전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화끈하게 뜨겁게 힌트 한번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전략주는 블록버스터 비만약 위고비와 같은 성분으로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 잠깐 요거 제가 좀 진작 가는 기업이 있긴 한데 한약품? 우선은 계속 들어보시고요. 좀 얘기해 주세요 좀. 네. 최근 이제 글로벌 거대 제약회사들로부터 기술 이전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단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내년에 수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란 매일 복용하거나 주사로 투여해야 되는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을 1에서 3개월에 한 번만 주사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훨씬 편하겠네요. 그렇죠. 이거 많은 네. 사람들이 쓰겠네요. 자, 홍주원 전략가의 전략주 힌트 들어봤고요. 이번엔 서성민 전략가의 전략주 보겠습니다. 화끈하게 줘야 돼요. 네, 제가 가져온 전략주는요. 세계 최초 신약으로 유명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이거 우리 동네 한약 동네 한의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폐 쪽은 또 이게 그렇지. 광고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상관없는 거겠죠? 근데 특발성 폐섬유증은 처음 들어봐요. 이게 폐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서 폐 기능이 상실되는 난치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희귀한 질병에 사용하는 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힌트? 네. 네. 자주 맞으시는 거 있잖아요. 자주 맞으시는 거? 네. 보톡스. 예. 우리가 보툴리노톡신이라고 얘기하는 보톡스를 네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약 470억인데 이 중에 수출액이 400억 원입니다. 아하. 좀 엄청난 수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요. 또 보톡스 하면 제가 또 많은 이 기업들을 또 지금 딱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미국 혹시 그 큰 곰이 있는 회사 아닌가요? 이런 회사 아니에요? 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홍주원, 서성민 두 전략가의 전략주 설명 잘 들어보셨죠? 두 개의 전략주가 정말 궁금하시다 하시면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병법톡 입력 후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병법톡 클릭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를 클릭하면 병법톡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또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의 기초 강의까지 모두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병법 11번째 장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병법! 연이은 전기차 화재의 불안감을 넘어서 이제 전기차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배터리 관련 종목을 보유한 개미들, 요즘에 울상이에요. 울상 아니에요. 그러면 죽상이에요. 죽상까지 갔어요. 네, 지금 심각합니다. 두 분은 어떻습니까? 배터리 관련주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좀 상승을 했어요. 벌써 올랐어요? 움직이는군요. 예, 예. 이미 움직이는군요. 사랑의 배터리, 네. 대한민국 배터리.